한 주간의 지역 이슈 짚어보는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됐다고요. 네, 경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7일부터 4개 권역별로 엽니다. 네, 권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동부권,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의 남부권, 네.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의 북구권, 음, 그리고 김천, 구미, 상주, 칠곡의 서부권 4개로 네, 나뉩니다. 이 중에서 7일 오전 10시 포항 청소년 수련관에서의 동북권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 주민 설명회는 네. 행정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기관 단체나 학계, 시민 단체를 비롯해 행정 통합에 관심 있는 주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 부분은 참 긍정적인데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일정이나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명회는 경북도의 관계자 및 전문가가 행정 통합에 대한 경과, 내용, 네, 쟁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뒤에 음, 참석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동부권에 이어 남부권 설명회는 경산에서 열리고 네, 북부권은 안동, 서부권은 구미에서 개최합니다. 네. 뭐 권역별로 나눈 점도 그렇고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경북도는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모든 권역의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릿과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언론 매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보와 설명을 더해 나갈 계획이기도 한데요. 네, 이후 지역 주민 여론조사도 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음, 더불어 도청 신도시와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지역 등에 신공항이 있는 지역 등에서는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회를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북의 얘기를 들어봤고 대구는 이미 주민 설명회가 시작이 됐네요. 네, 대구시가 주관하는 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설명회가 남구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TK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돕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엔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시 구의원과 각 사회단체에서 참가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희준 대구시 행정통합 추진단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박 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이 기존에 추진됐던 통합과 다른 점은 현 정부가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점이라면서 TK 통합으로 탄생하는 대구 경북 특별시는 한반도 최대 면적을 갖게 되는데 네. 부지 가격은 수도권 대비 반값이어서 산업용지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최고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에 대한 이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박 단장은 이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상당수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 사업은 10년간 개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와 글로벌 미래특구 등도 특별시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을 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대구 경북은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 경기도가 가진 산단의 4배가량을 개발을 해 20년 동안 투자 유치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또 이 목표를 두고 기대 효과를 계산을 하면 2045년 대구 경북 특별시의 GRDP는 현재 178조 5천억 원에서 8.4배 늘어난 음. 1,512조 원이 될 네. 것이라고 밝히고 인구는 1,205만 명, 취업자 수는 773만 명, 사업체 수는 236만 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좀 보니까 통합이 되면은 뭐 남구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대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설명회를 보면 이제 동해안권이나 이쪽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도 어떤 식으로 갈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해당 질의에 대해 박 단장은 남구는 앞산이라는 관광자원 활용과 청년을 위한 벤처기업 창출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야간 관광지구 지정과 창업 여건 개선 등을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답했습니다.
또 뭐 한 주민이 남구는 미군 부대가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다. 특별시가 되면 부대를 이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박 단장은 뭐 특별법안에 비활용 군사용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네. 다만 미군은 특수한 경우여서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음. 한편 대구시는 이날 남동 북구를 시작으로 4일 달서구와 달성군이군, 5일은 중구, 수성구, 서구 순으로 TK 통합 관련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네. 이런 반면 이제 대구 경북 북부권의 행정통합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포항 등 동해안권도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포항 방문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 시의원과 주민 40여 명이 지난달 3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의 원천무효를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날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예천군의회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 주민들이 직접 포항까지 와서 네.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대의권을 지나치게 확대한 권위주의라 이렇게 네.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주민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두 행정구역의 통합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면서 졸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공동 합의문의 내용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양 광역지자체장과 정부에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은 말 그대로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공동 합의문은 장밋빛 미래만을 담고 있을 뿐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 설정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통합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배제를 해서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만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날 집회는 포항시의회 박희정 김만호 의원도 참여를 하면서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과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이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자 포항시청에 도착을 하자 네. 북부권 주민대표로 집회에 참석을 했던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과 강형구 예천군의회 의장이 통합 반대의 내용을 담은 소환문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네. 김경도 의장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경북 22개 기초지자체에서의 시장, 군수, 시장 그 누구와도 의견 교환 한 번 없이 진행됐다고 밝히고 네.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에 소환문을 전달받은 이상민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다라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편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검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란 게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이거를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네. 대구 경북의 통합이 이제 첫 주자로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시끄러운 만큼 이번 이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포항시가 국내 최초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됐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수소 특화 단지 지정으로 포항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에 이어서 3개의 특화 단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네. 일개 한 개의 지자체가 이제 3개의 특화 단지를 가지게 된 것 참 이례적이면서도 아주 놀라운 성과인데요. 네.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포항을 비롯해 강원 동해 삼척을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수소 특화 단지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 단지 내 28만 24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수출 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네요. 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포항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규제 개선 및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 보조금 2% 가산되고 산업용지의 수의계약 등의 혜택도 받습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발굴 지원하기도 하고 네. 개발된 기술은 실증 보금 시업 사업으로 사업화까지 진행할 지원을 합니다. 네.
지역에서는 또 뭐 한동대 등 지역 대학이 수소학과나 뭐 수소 특화 전공 음. 개설로 입주 기업 및 수요 맞춤형 지역 특화 인력 양성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도 되고 혜택들이 있는데 포항시의 수소 산업 육성 목표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고요. 네, 포항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 바이오, 수소까지 이제 세 개를 정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 특화 단지도 지정이 되면서 음. 수소 관련 산업도 이제 더욱더 발을 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포항시는 단기적으로는 뭐 2028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고 네. 이후 뭐 2035년까지는 수소 연료전지 부품 소재 기업 육성과 뭐 전후방 산업 밸류 체인망 구축 대중소업 기술 협력 지원으로 수출 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뭐 2035년까지는 앵커 기업을 비롯한 수소 기업 70개사를 음. 유치를 하고요. 소부장 연계 강소 기업은 뭐 220개사를 집중 육성을 해서 네. 연료전지 부품 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갈 음. 계획입니다. 네. 이강덕 포항시장은 뭐 전국 최초의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을 환영을 하며 이는 포항시가 우수한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선 결과라며 포항을 수소 연료전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해서 음. 글로벌 수소 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소식은 저희가 또 인터뷰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포스코 포항 제철소의 태풍 흰남노 극복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제 또 개봉하죠. 네, 태풍 흰남노 피해로 침수된 포항 제철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데드라인이 제작됐습니다. 네. 이 영화는 오는 6월 전국 롯데시네마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 권봉근 감독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흰남노 당시에 포항 제철소 얘기를 정말 실감나게 담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촬영도 제철소에서 했고요. 네, 국가 보안 네. 시설이라서 촬영이 원래는 잘 되지가 않는 곳인데 그렇죠. 그 영화까지 실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재난을 극복하는 영웅들을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음. 영화는 뭐 흰남노로 1973년 첫 샘물을 생산한 지 49년 만에 공장 전체 가동을 멈춘 포스코를 배경으로 합니다. 네. 당시 포스코는 135일 만에 포항제철소를 완전 정성화하는 기적을 일구기도 했었는데요. 네. 영화는 태풍에 앞서 미리 용광로를 멈춘 2022년 9월 5일부터 네. 재송풍에 성공한 10일까지 일주일간의 골든타임을 두고 벌어진 사건과 갈등, 뭐 수해 극복 과정의 숨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오늘 뉴스이데이 전춘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